자, 469번 볼게요. fx가 3차 함수인가 봐. 근데 혹시 다른 친구들도 있나? 어떤 친구가 fx를 이렇게 썼다가 감점됐대는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쓰고 뒤에 이렇게 썼다가 감점됐대요. 0.5점. 저도 이렇게 해서 감점됐어요? 그랬다 하더라고. 아니 근데 플러스하고 점점점 해도 틀렸다. 점점점도 틀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미지수로 그냥 ax 플러스 b라고 쓰라는 얘기인데 좀 과해. 나는 역시 저도 릴리스라고요? 와 대놓은 너무 하셨다. 솔직히 너무 하셨습니다. 아 왜 그랬지? 시험이 좀 약간 쉬워서 어떻게든 조금씩 깔려고 하신 걸 수도 있고 원래 한백구가 그렇게 까다롭게는 안 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까다로운 건 아니지 이거는. 네, 좀 서운합니다. 그래도 0.5니까 0.5 있어요. 0.5 정도야. 뭐 한 문제 더 맞으면 뭐 커버 되고도 남으니까. 됐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좀 조심하자 앞으로는. 자, 함수 f 오브 fx, f 도트 f의 x는 x를 만족시키는 실근이 0, 1, a, 2, b. f5의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입니다만 상당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약간의 계산만 조금 잘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이게 어떤 구조의 문제냐? 여러분이 고1 때 이런 거를 고1 때 본 적이 있거든?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데 이게 무슨 뜻이었어? fx는 x다. fx는 x다? 역함수. 역함수와 관계 있는 내용이었을까? 아니면은 좋아 이렇게 할게. f가 g랑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말의 정의가 이거 아닌가? 얘가 누구랑 같다?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 아니야? 순서 바꿔도 그렇죠?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 합성했을 때 두 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f 도트 g가 항등함수 아이덴티티 펑션 i라고 썼던 거 기억나요? 고1 때 항등함수 i라고 썼었어. 아무튼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했던 거를 고1 때 배운 바가 있거든요. 그죠? 고1 때 배운 바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명제는 참이에요. 자, 여기서 이리 가는 거는 참이야. 이건 참인데 다만 f 오브 gx가 x라고 해서 f의 역함수가 g다라고 지금 명제를 거꾸로 뒤집었잖아. 역이죠. 명제 역. 얘는 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역함수와 관계된 멘트이긴 하나 이거를 보고 항상 참이라고 말하는 건 곤란해. 왜 그러냐면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이게 정의역하고 공역이 똑같은데 F하고 G가 만약에 F하고 G가 정의역하고 공역이 같다고 쳐보자. 정의역하고 치역이 같다고 할까? 정의역하고 치역이 같아. 자, 치역이 같다고 쳐볼게. 얘네들이 정의역하고 치역이 둘 다 똑같아. 그러니까 F의 정의역하고 G의 치역 같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게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잖아요? 그러면은 F는 F 인버스가 G인 거 이거는 참이 맞아요. 이건 참이 맞는데 근데 여기 말 그대로 모든 실수 X라는 말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냥 방정식이라고 쳐보자고. 자, 방정식이라고 두고 FGX가 X다 이렇게 했을 때 얘를 가지고 GX는 F 인버스 X랑 같은가? 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 얘랑 같은 식이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어. 왜 그러냐면 F의 역함수 존재성을 몰라서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틀린 이유는 F의 역함수가 이게 존재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좀 어렵나 내용이? 근데 얘는요, 이게 모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아.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만족하려면 이 역함수밖에 없어요. 정의역, 치역도 둘이 막 서로 같아. 얘도 정의역하고 치역이 둘이 똑같아. 정의역, 치역이 문제가 안 되면 이걸 만족하려면 역함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어야지 이게 만족해요. 그래서 얘를 보면 F의 역함수가 G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돼. F는 역함수가 존재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건 모든 식 항등식이잖아. 항등식. 얘는 방정식. 입장이 달라. 방정식이라는 건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야. 모든 x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역함수의 존재성이 보장이 안 돼요. F가 3차 함수 이러면 존재하지 모릅니다. 자, 일단 요런 얘기를 좀 사전에 깔고,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그러면 fx는 f 인버스 x다. 이거를 만족하는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우선 하는 거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거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아니, 방정식 이걸 만족하는 x 값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좀 곤란하다. f가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일반적으로 알 수 없다. 자, 이거는 그럼 항등식이니 방정식이니? 방정식? 얘는 일단 방정식이지. 그렇잖아. 만족하는 x가 이렇게 5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항등식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방정식이니까 아까 저런 논리를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이런 논리를 함부로 쓰면 안 돼. 역함수구나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랬어, 그렇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할게. 이거 지워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뭐랄까 되게 디테일하고 예민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걸로 인해서 틀릴 일이 별로 없기는 해요. 일단 이런 얘기들을 먼저 좀 하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할게. 자, 그렇다면 그러면 선생님 역함수의 존재성을 모르는데 저런 멘트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이거 자, 여러분 그 예전에 고1 때 집합에서 이런 거 배웠었어요. 집합에서 기억나나 이거? 자, x가 있어.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x가. 자, 여기 뭐 1, 2, 3, 4. 1, 2, 3, 4. 딱 이렇게 주고서 fx는 x가 되도록 하는 f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 있었어요. 기억나나?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3개짜리도 있고 막 그랬어. 고1 때.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함수가 이걸 만족하려면 딱 두 가지야. 하나는 다 일자거나 일자로 가, 일자로. 그러니까 F1은 1, F2는 2,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당연히 만족하겠죠. 1 넣으면 다시 1이 돼서 F1은
아니면 누군가가 일자로부터 틀어진 거야. 얘네들은 일자가 됐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좌우로 크로스를 먹이면 F3이 4인데 다시 F4가 3이 되면서 여기다 3을 넣잖아? 그럼 다시 3이 나와. 3을 넣으면 3이 나온다.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그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들이에요. FA는 A이거나 또는 이거인데 크로스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라고 고1 때 배운 바가 있어. 그래서 역함수로 접근하는 건 곤란하나 이런 방식의 접근은 괜찮아.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런 방식의 접근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 하는 거야. 크로스. 1이 2를 찍었는데 2는 다시 1을 찍는 이런 구조들은 괜찮아. 아니면 이렇거나. 세 번째, 개념을 이미 이왕 짚을 거 끝까지 가볼게. 세 번째 내용이야.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세요? y는 fx 하고요. 교점 찾는 거 이거 기억나요? 이거? 네, 중간수면은 y는 x이고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는 감수면은 두 개 FA는 B고 F는 A이다. 원더풀. 아, 역함수와의 교점 문제는 고1 때 많이 풀어봤거든요. 우리가 역함수와의 교점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y는 x하고 교점을 구하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y는 x하고의 교점만 구하면 되는지 알고 있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 교점 문제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야. 무조건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 f가 자 물론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1대1 함수니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될 거야. 그렇죠? 1대1 함수여야지 1대1 대응해야지 역함수 존재하잖아. f가 증가 함수인 경우랑 f가 감소 함수인 경우는 반드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f가 증가 함수라면 이런 식으로 증가 함수면은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하시면 돼요. y는 x하고 교점 이렇게 구하면 걔네들이 답이야. 증가 함수인 경우는 y는 x와의 교점입니다. 이게 답인데 감소 함수일 때는 미안하지만 감소하는 함수면 y는 x하고 교점은 하나밖에 안 나오고요. 추가로 다른 데 교점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추가로 나올 수 있는데 그 교점들이 반드시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거 그림을 어떻게 잘 그릴지 몰라. 대충 그릴게. 이렇게 이래도 되나? 너무 성의 없게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성의 없게 그리는데 교점이 추가로 나와요. 추가로 나오고 요 점의 좌표가 만약에 a, b였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반드시 b, a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 대칭적으로 존재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교점이 두 가지 구조로 나오는데 한 가지 구조는 y는 x하고의 교점이 나오기는 한데 이거 한 개 남아요. 한 개밖에 안 나요. 반드시 한 개 나옵니다. 한 개. 나머지는요. FA는 B이면서 FB는 A인 A, B 혹은 B, A가 교점으로 나와요. 그래서 쌍으로 나옵니다. 페어. 항상 쌍으로 나와요. 가운데 하나 나오고 양쪽으로 하나씩 무조건 페어를 이루면서 나옵니다. 교점들이. 감소하는 곡선인 경우에 그래요. 페어라는 말이 아직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1,2잖아. 얘는 반드시 2,1이어야만 한다니까? 얘가 얘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5다. 그럼 얘는 반드시 5, 마이너스 2여야 된다고. 둘이 순서가 바뀌는 구조로 나온다고 무조건. 100%. 이걸 가지고 수능에
여러 번 출제했어. 여러 번. 이제 모든 얘기가 끝났어. 저리 갈 거야. 저리 갈 건데 가기 전에 잠시만 여기 좀 보고 가자. 감사합수. 그러면 이 말은 y는 x와의 교점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감소 구간에서 역함수와의 교점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감소 구간에서 역함수와의 교점이라고. f와 f 인버스 이 교점을 말하는 거야. 선참수인데 적어도 1과 2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있어 얘가. 최고책에서는 양수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가다가 감소하는 구간이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조인데, 여기 어딘가에 1도 있고 여기 어딘가에 2도 있고 이런 구조란 말이야 지금. 1과 2, 1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고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여기가 감소 구간이란 말이야. 감소 구간. 근데 저거를 만족하려면 어차피 얘 아니면 얘라며. 그러니까 y는 x하고의 교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3개 나오겠지. 더 많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y는 x하고의 교점이 3개는 있을 것이고, 이 감소 구간에서 추가로 역함수와의 교점에 해당하는 그런 놈이 또 있을 거라고. 페어. 그게 5개인 거야. This game is over. 순서대로 먹여주시면 돼. 네?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얼마고? 0인 거고, 요 끝에 점의 좌표는 b인 거고, 요 가운데 있는 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운데 여기가 a인 거라고. 그 다음에 이 감소 구간에 1하고 2가 서로 페어를 이루고 있는 거야. 1하고 2가 서로 페어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쯤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며, 그럼 얘가 분명히 1,2거고 얘가 분명히 2,1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야. 원래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 모든 개념을 장착을 하고 보면 괜찮네. 됐을까? 이제 계산하러 갈게. 이제 계산하러 가자. 자, 그래서 선생님 어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얘는 누구라고? 얘가 yx일 거야. 그죠? yx가 교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0,0이에요. 아, 그럼 0,0을 일단은 지나는구나. 얘는 당연히 a, 얘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a, b, b인데 아직 누군지 몰라. 근데 정확한 건 1,2와 2,1을 지난다는 사실까지만 아는 거지. 자, 그리고 요 조건을 하나 줬는데, 요 조건은 이제 미정계수 계산해서 마무리하라고 준 거야. 계산해서 마무리하는 구조다. 그래서 일단 fx를 정해 볼 건데, 일단은 그럼 fx는 원점은 당연히 지난다고 했으니까 미지수 저거 대문자로 쓰지 않고 그냥 소문자로 쓸게요. a 무슨 안 되잖아. 대문자로 쓸게요. 그러면 자 ax 세제곱 bx 제곱 플러스 cx 원점 지나니까 제로예요. 그쵸? 이런 건데 여기서 이거 지워도 될까? 지우면 안 되겠지? 그 다음 찍어 놓을까요? 여기까지? 잠깐만요. 일단 찍어 놓으시고, 자, 저기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잘 해볼 건데, 이게 되게 짜증나는 게 미지수가 3개인데, 3개인데, 조건 3개 해주고 미지수 3개 해준 다음에 A, B, C를 결정해야 돼. 계산이 되게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많이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거 우선 참고하시고 그나마 계산 덜할 방법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그게 뭔지 보여줄게. 뭐예요? 이 직선과의 교점이 1하고 2잖아. 그거를 이용해서 미수를 줄여야 돼. 혹시 접한 건가요? 아니 접했다고는 아니야. 접한 건 아니야. 네, 접한 건 아니야. 이미 그냥 뚫고 들어갔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뚫었어. 여기가 그러니까 뭐 여기 사실은 대칭적으로 뚫었겠지만 이 정도 점이 두 개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야.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야. 근데 요 점의 좌표가 1이고 요 점의 좌표가 2야.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알잖아. 왜냐면 두 점을 지나니까 여기가 1,2니까 여기가 1,1이고 그럼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 1 넣었을 때 3 나와 2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 직선과 교점이 1, 2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겠다고. 그럼 미지수가 줄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자. 자, 다시 요 직선의 방향 y는 마이너스 x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계속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야. 선생님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 원래는 다 싹 다 때려넣어서 계산하는 건데 어떻게든 미수를 줄이려고 노력해 보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얘하고의 교점이 1과 2라는 사실을 이용할게. 자, 이거 아시죠? 얘에서 얘를 뺐더니 연립했더니 1하고 2를 근으로 가졌다 이거예요. 1하고 2를 근으로 갔으면 x 빼기 1, x 빼기 2 여기다가 a를 거는 것보다는 얘가 낫다고 했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미지수를 자 다시 봐봐 얘들아. 어차피 미지수는 잡아야 돼. 얘를 이렇게 잡는 거랑 이런 식으로 잡는 거랑 A가 이 안으로 아예 들어와서 여기다가 포함시키는 거랑 계산할 때 되게 힘들어. 이게 훨씬 힘듭니다. 곱셈으로 나오니까 미정계수들이. 그래서 이럴 때는 뒤에다 넣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걸어주세요. 여기는 A, B는 아닌 거야. 저 A, B랑 같은 A, B는 당연히 아닙니다. A만 똑같겠지. 그렇죠? B는 근데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상수항을 아니까. 상수항이 얼마였죠? 0이었죠? 너는 어차피 0이야. 그죠? 0,0 지날 거니까. 그래서 A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요걸로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되겠죠. 이해되겠지? 근데 뒤에서 마이너스 4 녹여서 플러스 3에서 끝내야 되니까 B 0 알죠? 정말? 고마워요. 땡큐. 그렇지. 여기다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3으로 끝나야 되는군요. 그럼 이거 얼마야? 2분의 3이에요? 아니야. 고마워. 됐죠 이제? 이제 된 거야? 2분의 3이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 아니야? 네, 마이너스 4.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자 이제 약간 귀찮지만 전개는 해야 될 것 같아. F'1은 전개 안 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데 F'0는 약간 좀 귀찮다 그죠? F'0는 좀 전개 안 하고 풀기 약간 귀찮긴 한데 한번 해볼게 그래요. 일단 fx는 일단 한 번 더 쓰고 플러스 빼기 x 더하기 3 F'0 F'1부터 구할게. F'1은 알죠 여러분? 요거 없애고 여기다 1 넣어라 그랬지? 기억나요? 요거 없애고 여기다 1 넣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으니까 a 빼기 2분의 3. 그 다음 요거 미분한 거야. 미분해야 돼. 여기까지 F'1 되겠습니다. F'0 F'0는 이게 이제 그냥 요거 없애고 요렇게 곱하고 요거 없애고 이렇게 곱하고 요거 없애고 이렇게 곱하고 이거를 그냥 암산으로 할게. 아니면 전개한 다음에 미분해도 되고. 자 요거 없애고 0을 넣을게. 없애고 0을 넣으면 얘랑 얘 곱하면 돼. 얼마죠? 3인가?
자, 요거 없애고 x에다 0을 넣을게. 알았어. 무슨 말이냐면, 아니 너네 할 수 있어.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어요. 자, x 빼기 2, x 빼기 5 뭐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근데 f 프라임 x를 구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곱미분하면 이렇게 하고 더하기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0을 넣는다고. 이 상태에서 0을 넣는 거를 암산으로 계산하고 해보자는 거야. 다 쓰고 있으면 귀찮으니까. 많이 하는 작업이에요. 많이 하는 작업입니다. 오케이? 3차 미분할 때 많이 해요. 이 상태에서 0을 빵 넣으면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 얘랑 얘랑 곱한 거에 다 합이 미분이 나올 거야.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 없애고 0을 넣었더니 얘랑 얘랑 곱한 거. 그래서 3. 가운데 거 없애고 또 얘랑 얘랑 곱해야 돼.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아닌가요? 네? 더하기. 자, 다시 요거 없애고 0 대입해서 2분의 3 하고 그 다음에 2. 네, 이렇게. 자, 더한 다음에 요거 미분.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프라임 제로다 나왔다. 둘을 빼서 6이다 하면 a가 구해지니까 그 다음 마무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계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데 이 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줄여본 거예요. 최대한 계산을 줄여봅시다. (507번) (507번은) 간단하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요.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0,1 한 변의 길이가 1 0,1 여기가 이제 1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작게 그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에 매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또 사각형이 또 그려졌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자, 그랬을 때 이 교점의 좌표를 이제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가 0,1이니까 이 점의 좌표 우리 알 수 있죠.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 2분의 1인 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 그지? 겹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놔야죠. 우리 T제곱 놓으셔야 되고. 그럼 우리 요 꼭지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2분의 1을 빼고, 그쵸? 여기서 2분의 1만큼 더해줘야겠지. 맞죠? 그치? 이게 왜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니까? 1? 가운데 여기 꼭지점, 요 대각선의 교점이 요 곡선 위의 점이래. 응? 겹치는 부분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것 같아, 그지? 형성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자, 그럼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밑변 높이 그냥 하시면 돼요. 약간 상식적이지 않나? 밑변 높이, 그지? 얘에서 요거 뺀 게 밑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분의 1에서 빼기 이 정도가 밑변 높이. 요 y좌표에서 요 놈의 y좌표 빼주면 되겠죠? 높이. 너무 쉽다, 그죠? 여기가 1 빼기 t고요. 여기가 t 제곱으로 이렇게 끝나거든? 여기 넓이야.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놈의 t는요 대충 여기 1,1 정도 1,1이 되면 그쵸 1,1까지 오면은 겹치는 곳이 없어 1,1이 여기쯤 오겠구나 그쵸 1,1 정도 되면 겹치지를 않아요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2분의 1 안 겹치죠 어차피 얘가 t가 0과 1 써야 돼요 1보다 넘어가면 겹치질 않으니까 이 구간에서 이거에서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 이거 풀 수 없죠 3차함수 그래프만 그리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여기가 제로죠? 자 다음 여기 1인 거 여기 다 괜찮죠? 3차함수고 그리고 최대값은 여기 존재하겠죠 비율 관계 써야겠지? 여기 3분의 2인가요? 맞아요? 3분의 2에서 함수값만 계산하시면 끝 최대값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11번. 511번도 굉장히 쉽게 풀리니까 금방 풀어줄게. 지울게요. 얘를 마이너스 3x 4제곱 4의 a 빼기 1의 x 세제곱 플러스 6ax의 제곱 a는 0보다 크다고 했고요. 이거에서 fx의 최대값이 gt예요. gt가 미분 가능하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그랬을 때 a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예요. 엄청 쉬워. 그래서 일단 미분부터 해야 돼. 미분부터 해야 되고 프라임 x 마이너스 12 인수분해가 좀 가면 간단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로 x까지 묶어야 되겠다, 그렇죠? 마이너스 12x로 묶으셔요. 그지? x가 행동일 수도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2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a 빼기 1 그냥 헷갈린다.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그냥 그걸 1 빼기 a라고 쓸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12로 묶어서 이 마이너스 a까지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됐거든요. 인수분해가 또 얘도 또 잘 되네, 그지? x 플러스 1하고 x 빼기 1 a로 인수분해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요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인수분해가 다 됐다. 그리고 너무 친절한 게 이게 이제 이때는 친절했어. 이때만 해도 친절한 시기야. 되게 너무 친절해. 극점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a인데 a가 또 0보다 크다까지 해줬잖아. 그래프 개형이 그냥 결정이 돼버리죠. 마이너스 1, 0. 자, 여기 a 어디쯤에 있는지 몰라. 0보다 큰 거는 확실하다. 그리고 최고측에서는 음수니까 그래프 개형이 4차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 간격이 멀수록 더 많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자, 원래 이렇게 4차 그래프 그릴 때는 그지? 간격이 극점의 간격이 커지면 더 멀리 가고, 작으면 좀 조금만 이렇게 올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야. 여기가 a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적당히 그려본 거예요. 자,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무 쉬워요. 자, 이게 x가 t 이하에서의 최대값이 gt야. t를 왼쪽에서부터 움직이면서 최대값 함수를 찾아내야 돼. 그지? 자, t가 이쯤 있다고 쳐봐. 그러면 t 이하니까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얘죠. 그지? 최대값 함수가 gt. 그러니까 gt가 ft야. 아, gt랑 ft랑 같아. 여기서는. 자, t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되다가 한 이쯤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t 이하인 곳에서 최대인 곳은 로기랑 동일하죠, 함수값이?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gt가 f-1이랑 같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상수함수꼴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 이렇게 가다가 여기 상수함수 구간이 쭉 지속이 되는 거야. t가 이제 점점 커져도 이렇게 쭉 가겠죠. 그다음 t가 이제 이쯤으로 이어지면은 어떻게 돼? t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의 최대값은 여기니까 다시 이때부터는 다시 함수를 따라가게 될 거야. 이렇게. 요 뒤로는 또 쭉 이렇게 되겠지. 그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지금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죠. 여기가 지금 미분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 그림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대. 에이, 그럼 됐지 뭐, 그죠? 너무 쉬웠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1, 0이 있고 a가 좀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동일하게 있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얘보다 작거나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이렇거나 이렇거나. 실제로 여러분 여기 쌍봉이 되려면 여기가 얼마여야 돼? 여기 간격이 같아야 되죠? 1일 때 쌍봉이죠? 그러면 a는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a는 1 이하면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고 1 이하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너무 쉬워. 너무 썰렁하다. 괜찮지? 넘어갈게요. 507번은 다음에 풀어도 여러분 이거 약간 질문하면 양심 없는 거야.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프만 잘 그리다 보면 된다. 523에 1번 523에 1번 볼게요. 줄게. 523번 하고 나면 끝날라나? 콤마 0에서의 접선과 2,0에서의 접선이 모두 거식이래. 이거는 얘네들이 모두 다 x축이다 이거예요. 2,0에서 그은 접선이 2,0에서 fx에 그었다. 2,0에서 fx에 그은 접선이 3개다? 2개다? 2개다. fx는 gx의 근이 오직 하나다. x가 0보다 큰 곳에서
gx는 kx 빼기 fx 이거를 항상 만족시킬 때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이거를 구해면 된다. 이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에 배웠던 거 확인 좀 하면 3차에서 접선의 개수, 그렇죠? 접선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야. 곡선 밖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 개수를 어떻게 확인을 해줬었더라? 그렇죠? 변곡 접선 가지고 해설을 해줬었죠? 그래서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 있다. 현우 이거 들었니? 그래, 좋아요. 자, 변곡 접선. 여기 이런 점에서는 3개 그을 수 있었죠? 이런 점에서도 3개 그을 수 있었어요. 이런 점은 1개 그을 수 있었죠? 여기도 1개 그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2개 그을 수 있는 곳들이 어디야? 변곡접선 위하고 그냥 그 함수. 그렇죠. 곡선 위의 점하고 변곡접선 위에서는 각각 2개를 그을 수 있었어요. 그죠? 2개를 그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 점은 몇 개 그을 수 있어? 변곡점에서는 1개 그을 수 있었어요. 변곡점에서는 그을 수 있는 접선이 1개였다.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은 그래프가 저렇게 됐다는 얘기가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아. 2차 함수니까 2,0이 꼭지점이야. 이렇게 gx는 이런 모양인데 근데 fx가 문제거든. fx가 0,0에서의 접선이 x축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래도 그래프 모양이 대략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 이런 느낌, 그죠? 이런 느낌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이게 좀 조심할게요, 여러분. 요 아래쪽에서 100% 만나요. 무조건 만나거든. 그러니까 이미 한 점은 확보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안 만나는데 사실은 교점이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지? 2,0에서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접선 2개 그을 수 있는 곳은 어디랑 어디뿐이야? 변곡접선 위. 곡선 위의 점이거나 변곡접선 위의 점만 2개 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안 돼. 이 그림은 아니지. 왜냐면 교점이 너무 많으니까. 곡선 위의 점일 수가 없었던 거야 얘가 아무리 봐도. 그러면 천상 변곡접선 위의 점이어야 되는데 변곡접선 위에 되게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샤 이렇게 갖고 이렇게 샤 이렇게 돼서 2,0 혹시 여기가 변곡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떻게 저 2,0 아무리 봐도 안 지나거든. 아무리 봐도 2,0을 지나게 할 수가 없잖아. 너도 아닌 거야. 그래서 다 이것저것 다 그려봤더니 나오는 경우가 딱 하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거밖에 없다. 쓱! 0,0사 필이면 쓱이었어. 그래서 변곡 접선이 얘다. 얘가 변곡 접선이 돼야 반드시 그렇게 된다. 됐어? 됐지? 여기까지 됐어? 됐어. 그래, 우리는 여기 한 점에서 안 만나잖아. 여기 만난다니까 100% 만난다니까. 왜요? 2차고 3차여서 그래. 2차가 커지는 속도랑 3차가 커지는 속도가 달라. 반드시 역전돼요. 얘가 더 빠르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역전이 반드시 돼서 한 번 만나요. 자, 그래서 요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버렸고, 자, 그리고 그럼 얘는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이었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알아요. 얘가 0, 얼마예요? 0, 마이너스 4예요? 이 정도에 있는 그래프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뭐예요? x가 0보다 큰 곳에서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러하다. 즉 여기 마이너스 2가 이쯤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 얘가 y는 kx 빼기 2라는 직선인데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랑 이렇게 두 개를 찾으면 k의 범위가 나올 거다. 오케이. 됐어? 얘는 계산해야 되고요. 얘는 계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건 계산해야 돼. 사실 얘도 계산 안 해도 돼. 근데 일단 얘 뭐 하는 건지. 자, 일단 이거 지울게. 둘 다 계산 안 하고 날로 먹는 방법 알려줄게요. 네. 자, 일단 요거부터 찾아보자. 비율 관계 때문에 해결이 돼요. 왜지? 여기가 하필이면 이런 안 되겠다. 저 계산해 드리겠다. 쌀이. 계산 안 하고 할 수도 있긴 하나 계산하는 게 맞아. 계산할게. 자, 얘는 t, t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기울기랑 미분계수 같다 이거 할게. 요거부터 하자. 자, t 빼기 0분의 t 3승 빼기 마이너스 2는 미분한 거랑 같아야 돼. f 프라임 t랑 같아야 돼요. 괜찮아? f 프라임 t랑 같아야 됩니다. 3t 제곱 계산해 주시면 돼요. t 3승 플러스 2는 3t 세제곱. t 세제곱은 1인가? t는 1 나왔어? 일단은 하나 찾았다. 그러면 저 적은 1,1이었던 거야. 그래서 1,1하고 0,-2하고 요 기울기를 구하시면 첫 번째 k 값이 나오는 거지. 기울기 얼마예요? 3? 괜찮아? 그러면 일단 k는 3 이하. 자, 근데 요것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맞아, 똑같이 하면 되는데 기억나나? 안 했나? 안 했을 수도 있네. 가만 보니까 안 했을 수 있구나. 오늘 새로운 거 배우는 거야. 야, 얘들아 봐봐. 너희 일단 공률은 들어봤지? 네. 공률이라고 들어봤어? 네. 공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2차 함수가 있어요. ax 제곱으로 출발하는 2차 함수라고 칠게. 2차 함수라고 칠게. 요 꼭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k라고 쳐볼게. 그러면 요 꼭지점으로부터 요 y좌표까지 요 길이는 항상 k제곱이더라. 다만 이 최고차 계수를 추가로 곱해주시면 돼요. 절대값 a가 곱해지면 되거든.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야. 2차 함수가 갖고 있는 고유 성질이야. 이걸 일명 선생님 공률이라고 불러. 이 공률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그 교과서에 없는 용어고 교육과정 용어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붙인 거야. 선생님이 그냥 붙인 이름이야. 공률이라고 불러. 그냥.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의 비율 관계 혹은 극값의 차이 이런 공식 있잖아요. 그게 있다면 2차 함수에서는 공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응? 오케이? 자, 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줄게. 잘 들어야 돼 이거. 자, 여기 이런 2차 함수가 있다 쳐. 왜? 예? 괜찮아? 네. 2차 함수가 있다 쳐. 이따 칠게. 접선을 하나 그었다 쳐. 1,1 정도로 한번 해보자. 접선을 그었다 쳐. 요 x좌표가 1이거든 지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점에 x좌표를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 그럼 이 길이가 정해져. 얼마일까? 4. 아까 9야 9. 왜 그러냐? 잘 들어야 돼.
했어 혹시? 좀 다른데 얘하고 얘의 차이 함수를 구하는 거야. 차이 함수 들어봤지? 차이 함수를 구해볼게. 얘하고 얘 차이 함수를 구해서 여기다 그려보면 1이라는 점에서 두 함수의 차이 함수는 1이라는 점에서 x축하고 접할 수밖에 없지. 그럼 차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얘하고 차이 함수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꼭지점이 돼버려. 차이 함수 입장에서는 요 점이. 근데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되네. 거리가 3. 요 간격이 지금 3이잖아. 그럼 이 간격이 얼마겠어? 9지. 선생님, 너 차이 함수 최고차계수 모르잖아요. 너네 정말 몰라? 1차식을 뺐는데 최고차계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 접점에서부터 떨어진 이 길이만 알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할 수도 있지. 거꾸로. 이 길이가 9면 이 길이는 3이야. You got it? 예. 이 길이가 4면 이 길이는 2라고. You got it? I got it? 보이니? 이 길이가 얼마죠? 2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겠어? 2인 거야. 땡큐. 이해돼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바로 나오거든? 선생님, 저 이거 너무 힘든데요? 앞으로 좀 많이 쓰긴 해야 돼, 이거. 언제 많이 쓰냐면, 적분 가면, 적분 가서 겁나게 많이 써요. 자, 일단, 그래서 그럼 요점의 좌표가 나온다. 그럼 여기다 루트 2 집어넣으면 요점의 좌표가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는 미안하지만 구해야 돼. 기울기는 계산해야 돼. 요 점의 좌표는, 그러니까 루트 2, 여기다 루트 2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이거 뭐야, 이거? 계산 어떻게 해? 몰라. 아니, 뭐지? 바로 하고, 루트 2 빼기 2의 제곱이래. 이렇게. 요게 이제 요 점의 좌표래. 그래서 이제 얘하고 0,-2하고 요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기울기 구하면 그게 이제 기울기 K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나왔고 요거 구한 다음에 최대 최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든데 그냥 T, 마이너스 거시기 해갖고 요거 한 거랑 똑같이 하면 되죠? 당연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조금씩 그냥 흘려주는 거야. 이런 게 있다. 배워놓는 거야. 아는 게 많을수록 좋으니까. 됐지? 됐어? 오케이. 자, 남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511번도 우리 했죠? 이렇게 남은 건가? 554랑 557? 554랑 557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 부정적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죠? 그래서 부정적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전까지 좀 풀게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전까지. 오키노트 꼭 보셔야 돼. 380조까지. 양은 그리 많지 않아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빠졌으니까 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키노트 꼭 보시고 영상 참고도 하시고. 알겠죠? 380도까지, 그러니까 정적분과 함수 전까지 발전 터프 풀어보세요. 수고했습니다. 554랑 557. 누가 좀 나중에 좀 알려줄래? 554, 557?